안녕하세요. 더블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음악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즐거운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음들은 노트 혹은 톤이라고 하죠. 그 음들은 이제 크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음들은 크게 보면 순음, 고른 음, 시끄러운 음 이렇게 세 가지 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순음을 보면은 순음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일상에서는 모든 배음들이 첨가된 음들이 이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데 이 순음은 그 음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공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순음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음은 주파수 발진기 등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들은 보통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들은 대표적인 예는 공사장에 있는 뭐 중장비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 돌을 깬다든지 이런 소리들이 불규칙적인 그리고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음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음정, 음계, 선법, 선율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헷갈리면서 그 정확한 뜻이 잡히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음정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도 위에 미나 소를 쌓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음정은 이제 그 거리의 단위를 도로 나타내죠. 몇 도, 몇 도. 그래서 도와 미는 장 3도다. 또 미와 솔은 단 3도다. 이런 그 단위를 사용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이제 간혹 메이저 3 아니죠. 그 대문자 M3 혹은 뭐 대문자 M5 뭐 이런 그 용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대문자 M은 장음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M은 단음정을 얘기하죠. 또 이제 음계라는 단어를 보면 음계는 어떤 음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음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음들을 오존상에서 가로로 배열시킨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음을 기준으로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으뜸음이 되는 거죠. 으뜸음을 두고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장조면 장조의 규칙, 단조면 단조의 규칙을 따라서 가로로 배열해 놓은 것. 그래서 음의 계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계. 음계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으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으뜸음을 두고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 자, 음계와 헷갈리는 게 또 선법인데,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뭐 도리아 스케일이다. 아니면은 리디아 스케일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리디아나 도리아나 이런 것들은 교회 선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리디아를 얘기한다면 모두가 맞는 거고 도리아를 얘기해도 모두가 맞는 거죠. 스케일하고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법은 음계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아라면 리디아만의 그 규칙이 있고 도리아라면 도리아만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가고 있지만 으뜸음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선법이 많이 있죠. 선법이 있는데 뭐 메나리 조니 뭐야 또 육자배기 조니 거기에서도 다 그 특유의 선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법의 예를 하나 가져와 보면 닐리리아라는 노래가 있죠. 그 민요 중에서 닐리리아라는 곡을 우리가 시장조로 봤을 때, 다장조로 봤을 때 첫 음은 라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나는 음은 솔에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닐리리아 이렇게 시작할 때 첫 음은 라에서 시작해서 랄랄라 솔로 시작되고 제일 마지막에
릴리리릴리리야 했을 때 마지막 음은 솔에서 끝나죠. 자, 라에서 시작해서 솔로 끝나지만 으뜸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법은 음계와 다른 점은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간다는 건 똑같지만 으뜸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선율을 보겠습니다. 선율은 음악에서 음이 높낮이의 변화와 리듬의 변화를 이루면서 전개되는 음들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이 선율은 이제 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율이 없는 음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리듬만으로 이루어진 노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토속인들은 뭐 작대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구름을 하면서 그 자기네들 음악을 표현하고 있지. 여기에서는 선율이 없는 거죠. 선율이 없고 리듬만 있는 음악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음, 화성 이 두 개를 보겠는데 화음은 두 개 이상의 음을 오선상에서 세로로 쌓은 겁니다. 세로로 쌓은 거죠. 예를 들면은 도를 두고 그 위로 미를 쌓는다든지 소를 쌓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음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자, 3도로 화음을 넣는다, 4도로 화음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음은 두 개 이상의 음은 모두가 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타에서 C 코드는 음이 3개인데 왜 여기서 2개라고 설명을 하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타든 아니면 그 뭐 신디사이저든 아니면 또 다른 뭐 관악기라도 3개로 이루어진 화음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의 화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드라는 것이 반드시 3개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에는 파워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죠. 파워 코드에는 C 파워 코드일 경우에는 도와 솔만 사용하죠. 완전 협화음으로 된 화음이죠. 그래서 화음의 종류에는 완전 협화음, 또 완전 협화음, 협화음, 비협화음,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화성과 화음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화음은 세로로 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로로 쌓은 화음을 가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로로 진행해 가는 것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음을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규칙은 화성학이 되겠죠. 화성 규칙에 따라서 가로로 배열해 놓은 걸 화성이라고 합니다. 자, 토널리티, 조성과 조도 또 헷갈려 하는데 조성은 서양 음악에서 온 것이고 사실 조는 한국 음악에서 온 거죠. 우리 한국 음악에서 온 것인데 우선 조성을 보면 조성은 곡의 성격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조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으뜸음 그리고 으뜸음을 기준으로 해서 선율의 진행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선율의 진행은 장조냐 단조냐 여기에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율에 따른 화음이 있죠. 화음. 위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음이 진행되면 그 위에 반드시 화음을 쌓아서 진행하는 것이 서양 음악이죠. 그리고 또 이 쌓인 화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진행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을 하면서 화성의 규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성에는 이 4가지 기준, 으뜸음이 있어야 되고 으뜸음을 기준으로 한 선율이 있어야 되고 선율에 따른 화음이 쌓여야 되고 그 화음이 진행해서 화성을 이루어야만 반드시 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조는 한국 음악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실 조는 서양의 조성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조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또 그 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닐리리아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조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그 좀 나이 드신 음악 하는 분들, 음악을 안 하더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농담이나 아니면은 약간 핀찬 섞인 소리를 할 때, 야, 니 쪼대로 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쪼라는 것이 한국 음악에서 온 말이죠. 니 쪼라는 말은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음 높이를 잡아서 시작해라. 이게 조라는 의미죠. 자, 다음에 오브리, AR, MR, 그 다음에 독창, 재창, 합창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브리는 오블리가토라는 단어가 아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로 서양음악이 들어오면서 일본에 의해서 와전되어서 오브리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블리가토라는 단어는 주성부에 대해 빠뜨릴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성부를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오브리라는 단어는 주선율이 박자가 길어질 때, 늘어나는 박자가 있을 때 거기에 주선율 이외의 다른 노래나 악기 파트가 그 긴 박자에 채워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라는 박자가 길어질 때 다른 악기가 뭔가 멜로디를 채워주죠. 안 채워지면 허전한 상태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주선율이 아닌 다른 파트가 순간적으로 그 긴 박자에 대응해서 멜로디를 채워준다. 그래서 순간 채움 멜로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브리가토의 의미고, 이것이 와전되어서 일본식의 발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오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 간주, 후주. 우리가 뭐 인트로가 어떻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인트로가 어떻게 되었다, 아니면 인트로를 어떻게 연주할래. 그 다음에 인트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인트로가 사실은 인트로덕션이라는 전주에서 앞에 것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주는 인터루드, 그리고 후주는 포스트루드, 혹은 인트로에 대비되는 말로 아우트로라는 말을 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에는 인터루드라는 단어 이외에도 브릿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브릿지는 합당하지 않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릿지라는 단어는 큰 악절과 큰 악절을 연결할 때도 브릿지고, 그 다음에 사비에 들어가기 전에 연결하는 것도 브릿지고, 사비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걸로 연결하는 부분도 브릿지인데, 사실 브릿지는 연결하고 연결되는 짧은 마디, 이것이 이제 브릿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주라는 의미는 인터루드로 쓰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AR, MR인데, AR은 All Record의 약자로 흔히 이제 노래와 반주가 모두 녹음되어 있는 음악을 얘기하죠. 예전에 립싱크를 할 때 AR을 틀어놓고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MR은 뮤직 레코딩의 약자인데, 반주만 녹음되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주라든지 또 혹은 그 노래라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반주, 배경음악 이것만 녹음되어 있는 것이 M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R과 AR은 전부 다 정식 영어가 아니죠. 정식 영어가 아니고 한국식 영어, 쉽게 얘기해서 콩글리시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독창, 재창, 합창이 있는데, 독창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재창은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전체가 노래를 하는 거죠. 그걸 재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이제 옥타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같은 음이라면 전부 다 재창인 거죠. 그리고 합창은 몇 개의 성부로 나눠져 있죠. 합창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찬송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그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를 들고 와 봤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외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확히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